자, 여기 이제 비례율이 되는데, 비례율이 높은 게 좋다. 그럼 비례율이 올라가야 돼요. 숫자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20보다는 150이 오니까. 자, 분자, 분모가 있거든요. 분자하고 분모가 있다고. 그러면 요 숫자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요 숫자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뭐가 높아져야 돼요? 응? 그렇죠. 그죠? 종후자산이 크고, 비용은 작고, 종전자산은 예,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종후자산, 종전자산은 뭘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이쪽으로 합시다. 자, 다시 할게요. 종전자산이 우리 조합원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작고, 이거는 작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높고, 비용은 작고, 그러면 요 숫자는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이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종전자산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조합원 거 아닙니까? 조합원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20평짜리 가치를 높게 잡아주면 좋아? 낮게 잡아주면 좋아? 다시. 다시, 천천히 합시다.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확 뛰긴다. 자, 봐. 그러니까 뭘 할 때 대충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숨은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율이거든요. 공식이 나와 있다니까. 이 수익성 지표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종전자산은 우리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낮으면 비율이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30평짜리가 있다니까 이 가치가 낮으면 비율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단독주택 30평짜리가 3억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3억 5천이 좋아요? 그럼 비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져요. 두 번째는 종후자산의 가치가 높으면 좋잖아. 그죠? 수익이 많으면 좋다니까요. 근데 수익은 종후자산 가치를 무작정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를 올리면 좋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어. 있기는 있지. 근데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 수렴해요, 일반 분양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평당 우리가 가격이 새 아파트를 짓는데 그 옆에 보니까 지은 지 2년 된 아파트가 있어. 그 평당 지금 시세가 2천에. 야, 우리 3천씩 분양하자. 해도 돼, 안 돼? 돼. 미분양 안고 가면 돼. 미분양 폭탄 안고 가면 돼. 분양 안 되잖아. 그럼 미분양 폭탄을 안고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에 수렴한다? 주변 시세에 수렴하는 거야. 주변 시세. 그 다음에 조합분양가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요 대비해서 몇 프로를 깎으니까. 그죠? 임대주택은 정해져 있고, 상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시세에 수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올릴 수도 없고, 터무니없이 낮출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재개발을 갖다 15년 전에 추진을 했는데, 재개발돼가지고 일반 분양할 때가 보니까 2018인 거야. 그럼 대박이라 했잖아, 내가. 왜? 이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이게 확 올라가 버리거든. 그죠? 근데 이제 사업을 갖다가 15년 했는데 보니까 올해 일반 분양을 하든 내년에 일반 분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지금 주택 가격이 어떻습니까? 정체입니까? 약간 떨어졌습니까?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건설에서 지었던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 지금 10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PF 대출 때문에 지금 그 미분양 숫자 증가로 그죠? 건설회사가 줄도산이 지금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6, 7일 정도 되면 줄도산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는 괜찮은데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방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미분양을 할 거다. 미분양이 되면 진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로 넘어갑니다.
100만 채의 아파트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단지가 미분양이 돼버리면요.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를 가져옵니까? PF 내지는 브릿지론을 가져오거든요. 돈을 빌려서 합니다. 그 금리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 금융비용을 부담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한 개인이 움직이는 몇십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수천억이 움직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수천억이 움직이는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빨리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와가지고 빚 갚고 그다음에 수익률 신경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미분양이 생긴 거지. 미분양은요, 악성 미분양을 불러요. 아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었는데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0.8대 1이었어. 만약에 800명만 분양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0.8대니까 800명은 당첨자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어디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0.8대 1이래. 그리고 내가 당첨된 게 5층이야.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안 하죠. 그래서 계약률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0.8대 1이라고 해서 800세대가 분양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약을 하는 사람은 2,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800개가 남잖아. 800개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야. 돈을 받아가지고 빨리 갚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세에 수렴합니다. 이거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비용을 낮출 수 있죠. 공사비를 낮추면 돼요. 공사비를 낮춰가지고 옆집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벽을 얇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 두 번째, 바닥재를 갖다가 기름 종이를 깔면 돼요. 아니, 마루 바닥을 갖다가 안 하고, 비싼 걸 안 하고, 싼 걸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장판 깔면 돼, 장판. 벽지는 신문지 바르면 돼요, 신문지. 그럼 공사비를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쨌든지 명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거고, 조경도 엄청나게 좋은 걸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경비. 뭐 조합장이 도시락 싸다니면 됩니다. 월급 안 주면 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부분들의 숫자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비율이라는 건데 이 숫자를 함부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않다. 그러니까 비율이 무작정 올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숫자가 종류의 숫자가 떨어지면 좋은데 이거는 조합원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조합은 싫어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야를 갖다가 올리면 되는데 야를 무작정 올리기에는 시세에 수렴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야를 낮추면요. 이 전체 비용에서 제일 큰 게 건축비입니다. 70%, 뭐 7, 80%가 건축비에 충당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축비는 조합원들이 토지를 투자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자기가 거주할 아파트 무려 10수년을 기다린 아파트가 그죠? 우리가 바닥은 장판 그죠? 그 다음에 조명은 백열등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빌트인 가구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벽지는 신문지 이렇게 바른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 하지 말고 지상 주차장에서 2중, 3중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높은 게 좋고 낮은 게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하게 수렴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절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듣기 불과 1시간 전, 한 50분 전만 하더라도 비례율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고 10분 있다가 알았다. 아, 수익률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알고 나서 보니까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지금은 적절한 게 좋은데 처음에는 높은 게 좋았잖아요. 그죠? 높은 게. 자, 그러면 조합, 우리가 재개발 정비에 갔습니다. 조합원들이 1000명이 있거든요. 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으러 조합원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요거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 나는지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하면 비례율이 98%입니다. 98%라는 것은 2%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내 돈을 더 많이 내라는 이야기고 비례율이 120%입니다. 그러면 20% 수익이 나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거 가지고 20%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럼 도장을 잘 찍어주겠죠. 꼬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비리율이 높다요. 이게 높아. 그 믿지 마라 이 말이지.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모른다고 비리율이 뭔지, 그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비리율이 높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이 높아요. 어디를 가도 다 그래. 다 높아.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 사업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막 둘이 싸우고 그다음에 조합 만드는데 비대위 구성돼 가지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조합장 구속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증가하죠. 비용이 증가. 왜냐면 이 사업 기간이 이 정비 사업은요. 제도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따로 공부를 하면서 뭐 그 관련된 부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는데 조합장님들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평사 변호사분들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석에서는 그래 얘기합니다. 진짜 조합원들 보면 멍청하다 이런 이야기를 때로는 많이 하거든요. 이 정비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시간의 성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업성은 엄청 좋아집니다. 그런데 길면 길수록 사업성은 툭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그 관련 임원들이 얼마나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터무니없이 막 싸워가지고 비대위 만들어가 싸우고 조합장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구속이 못 됩니까? 사업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런 등등의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뭐 형사비리에 뭐 연루돼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러면 뭐 여러분 형사비리면 누가 처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은 처벌받으면 돼요. 그렇잖아. 그건 한 개도 문제 안 되냐. 그건 개인의 비리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형사비리 같으니까 그 비리를 통해서 했던 행위는 불법행위가 돼요. 아이가? 불법행위잖아. 민법상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민법상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A라는 업체하고 시공계약을 했다니까. 공사 계약을 했어. 무슨 계약을. 근데 그게 이제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준비 다 끝내놓고 다 했는데 그게 뭐 계약하고 뭐하고 준비하는 데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 근데 그게 처벌이 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업체하고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요. 아이가? 그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해야지. 입찰 공고 내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또 길어진다니까요. 그게 더 크다.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게. 예. 보통 사람들은 뭐 구속되고 뭐 그런 것들은 무서운데 그거 한 개도 그건 안 무섭다. 그거는 비리 저지른 사람들이 그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했던 행위들이 민법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불법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계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돼버리고 취소 사유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조합원들은.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는 추진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갖다 말할 것이다 높이겠죠.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변수가 워낙 많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수렴을 하냐면 거의 100%로 수렴을 합니다. 100%로. 그러고 비율이 높은 건 안 좋아요. 비례율은 뭐예요? 비례율에서 왜 비율이 12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에 뭐가 낮다? 수익이 낮잖아. 그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요. 수익이 났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도 20% 수익이 났대. 근데 세금 내래. 좋아, 안 좋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데는 비례율을 120% 했다. 그럼 일을 잘한 건 아닙니다. 비례율을 갖다가 100% 수렴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수렴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시간이 됐네요. 좀 쉬죠. 좀 쉬었다가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